안녕하세요. 리얼 데브 러닝 강사 전병선입니다. 오늘은 1장 C샵 개요, C샵 구문 기초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명령문, 클래스와 메서드, 예약어, 식별자, 타입 정의, 메인 메서드, 공백 문자 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와 같이 한 행의 코드로만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 console.writeLine은 콘솔에 여기에 있는 문자열을 한행에 쓰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NET run 하고 실행하면 여기에 있는 문자열을 콘솔에다 출력하는 거죠. 이와 같이 컴퓨터에게 어떠한 명령을 수행하는 문장을 명령문 또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나오는 용어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영어 용어를 제시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번역한 용어가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버로딩 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재정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버로딩 또는 다른 용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용어를 알아두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문 문장은 변수를 선언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한다든지 또는 메소드 호출과 같은 그런 행위를 수행합니다. 하나의 명령문은 이와 같이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세미콜론으로 끝나지 않은 그런 명령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치 같은 문은 세미콜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괄호로 끝납니다. 또는 명령문이 아닌데도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징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명령문은 이와 같이 한 행에 기술합니다. 하지만 한 행에 여러 개의 명령문을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nsole write line up, console write line down 이렇게 두 개의 명령문을 한 행에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up과 down 텍스트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명령문은 각 행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하나의 명령문을 여러 행에 걸쳐서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최상위문에 명령문을 포함하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프로그램 코드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구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구조는 메소드를 추가하고 그 메소드를 클래스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ublic 클래스 프로그램 public static void main 그리고 이 코드를 메소드 안에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바 프로그래밍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 코드가
자바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바와 같이 C샵도 C와 C++의 기본적인 구문을 그대로 상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사용한다든지 중괄호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식별자의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든지 또는 퍼블릭, 클래스, 스태틱, 보이드와 같은 예약어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자바나 C++와 유사합니다. 컴파일러가 코드를 해석할 때 코드 안에서 어떤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약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키워드 또는 리저브드 워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퍼블릭, 클래스, 스태틱, 보이드 이런 단어들이 예약어, 즉 키워드입니다. C샵은 이와 같은 예약어,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C샵은 1.0 이후에 새로운 키워드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STS가 붙은 이러한 키워드들은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특별한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갖는 예약어들입니다. 이것을 문맥적인 예약어, 컨텍스추얼 키워드라고 합니다. C샵 코드는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식별자를 영어로 identifier라고 합니다. 여기 코드에서 프로그램, 메인이 식별자입니다. 식별자를 부여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스칼 케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파스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주 사용되던 방식이기 때문에 파스칼 케이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식별자의 각 단어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모델 또는 HTTP 파일 컬렉션처럼 각 단어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카멜 케이스라고 하는 표기법입니다. 이것은 파스칼 케이스하고 유사하지만 첫 번째 문자는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모델 HTTP 파일 컬렉션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바에서는 주로 카멜 케이스를 쓰지만 C샵에서는 이 두 가지 표기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식별자를 부여할 때는 간단한 것보다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A, B보다는 AG, name 이런 식별자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두 문자어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RGB 이런 거 대신에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RGB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거나 또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일관적으로 사용이 되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C샵은
헝가리언 표기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헝가리언 표기법을 영어로 헝가리언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식별자 이름 앞에 데이터 타입을 붙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티저, age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표기법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또 드문 경우에 있어서 나중에 보겠지만 메인 메서드와 같이 어떤 특정한 식별자가 C# 언어 안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예어거 앞에 at을 붙여서 식별자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t, return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것이 리턴문을 나타내는 예어거가 아니라 일반적인 식별자가 됩니다. C샵에서 타입은 클래스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예어거 다음에 클래스명이 오고 중괄호로 묶이는 이러한 구문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클래스명은 타입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때 클래스명은 명사나 명사형으로 부여하고 그리고 파스칼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타입, 즉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고 각 타입, 즉 클래스는 여러 개의 메서드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메인 메서드는 C# 프로그램이 실행을 시작하는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static void main 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NET run 명령을 실행할 때 이 메인 메서드를 찾아서 이 메인 메서드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메서드는 하나 이상의 명령문으로 포함된 코드 블록을 말합니다. 메서드는 일반적으로 반환 타입을 갖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서드도 int 타입의 반환 타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메인 메서드가 인티저 타입의 값을 반환할 때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느냐 실패했느냐를 나타내주는 상태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0은 성공, 0이 아닌 값은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패했을 때는 -1을 반환합니다. 또 메서드는 매개 변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인 메서드도 매개 변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atic void main 가지고 string 타입의 배열 args 이러한 매개 변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매개 변수에는 .NET run이 실행이 될 때 명령행 인수가 string 타입의 배열로 전달이 됩니다. 배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일반적인 메서드는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된 후에 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태틱이 지정이 되게 되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도 직접 호출할 수 있는 정적 메서드가 됩니다. 정적 메서드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하게 됩니다.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C샵도 그 코드의 의미를 변경시키지 않으면서도 코드 안에 공백 문자를 삽입해서 프로그램을 구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공백 문자를 영어로 white space라고 합니다. 공백 문자는 스페이스나 탭키 또는 리턴키와 같은 문자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이게 리턴키가 사용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탭키가 사용이 되고
여기는 탭키가 두 개가 사용이 되고 각 행마다 리턴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백 문자를 사용해서 구조화하는 이유는 이렇게 공백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코드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공백 문자를 사용을 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실행해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